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항상 애정하시는 코너죠. 세 사람이 뭉쳤습니다.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너무 기분 좋네요. 탄핵 달려. 이후에 처음으로 뭉치는 박봉규. 너무 역사적인 기분이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이제 탄핵 예. 투표가 있는 날 예. 저희 이제 함께 뭉치지 못했지만 맨 처음 신은규 변사가 열어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최주봉 교수님 함께 하셨고 예. 그 우리 이제 박봉규도 힘을 좀 모았기 때문에 된 것 예. 같아요. 원조 박봉규죠. 원조 박봉규. 그리고 응원봉의 물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마이 TV에는 응원봉에. 최진봉. 최진봉이 예, 또 거리에는 응원봉. 네. 예, 봉의 시대.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의 힘으로 봉의 힘. 봉의 힘으로 탄핵이 됐다. 예. 탄핵 가결됐다. 기분 좋으시죠? 교수님 왜 말씀이 없으신지 기분이 지금 뭐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니까요. 예. 아유. 그래도 탄핵 이제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뭐 예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참고로 실제로 제가 네. 미리 방송에서 203 내지 205 사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진짜 204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에 정말 책을 썼지만은 네. 야 이거 보수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다 읽히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204표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표로 어쨌든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요. 예. 거의 뭐 맞췄어요, 진짜. 거의 뭐 내 표를 거의 합법적인 맞췄다. 합법적인 명태균이죠. 네.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우리 교수님은 몇 표 예상하셨죠 그때? 저요? 예. 210. 210표. 뭐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혼자범위 내에서. 거의 뭐 예. 230표 이신 분도 있으니까. 누군데요? 있습니다. 210표. 사표 그럴 쓰셔야 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30표는. 쫓아내라고. 네. 쫓아내. 210표, 204표. 10표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맞춰 주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찬성표가 12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은 국민들의 이 압박, 또 국민들의 네.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당연하죠.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저는 예. 204표인가요? 그것도 네. 적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네. 겨우겨우 짜내서 그 정도 나온 건데 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 하는 행동 보면 탄핵을 또 뭐 반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요즘 하는 태도 보세요. 권성동 뭐 얘기하는 꼴 보고 이게 보면 네. 이 사람들은 진짜 탄핵을 진짜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 했는데 물론 찬성한 사람들한테는 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럼 찬성한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예. 사람들은 내란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로 내란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인간을 네. 탄핵시켜가지고 빨리 끝낼 생각을 해야지. 지일지 시간 끊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유지하겠다는 건 뭡니까 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인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사람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해 지금 빨리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 누가 됐든 새로운 정부가 잘 들어와서 네. 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헌재 재판관들 임명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요 정말 국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인규가 정말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자꾸. 그렇죠. 도저히 좀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 이후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더 순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물러났죠. 그다음에 친한계 거의 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윤 세상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 악의 편이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악의 편이라면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의 편을 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그동안 우리가 오마이TV에서도 얼마나 제가 나와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네. 정상적인 정치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주 양질로 보여집니다. 네. 이 편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조차도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서 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탄핵에 찬성하니까 민심이 박수를 보낸다. 네. 근데 그런 한동훈 대표가 쫓겨난다.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망조의 길에 이미 들어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원래 보수의 종말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노력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망하니까요. 이대로 가면은 제가 망하라고 절벽으로 안 밀어도 굳이 자기 스스로 레밍처럼 지금 절벽 끝으로
막 도박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참 권력에 눈이 멀면 네. 저렇게까지 민심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가. 악의 평범성, 악의 심각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얘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헌재 재판관 3명, 국회 추천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몇 가지 점에서 첫째는요.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게 민주당이 예전에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예전에 그 반대했다.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첫 번째 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명권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세 군데예요.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은 333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자리가 빈 자리가 생겨서 네. 당시에 원래는 이제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는 박근혜 씨가 해야 되는 건데 그 탄핵이 되니까 그걸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건 네, 논란이 네. 될 수 있다고 봐요. 지명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본인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임명과 지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추천하는 사람들은요. 국회 추천 몫이에요. 아니 몫을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견제하라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면 임명권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두 다 그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추천권을 따로따로 나눠놨어요? 대통령이 다 하지 그냥 9명? 왜 그러면 국회에 그걸 3명을 주고 대법원에 3명을 줬겠어요? 견제하라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제가 원하는 사람들 헌법재판관 다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대통령은 소극적으로 그 추천된 사람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지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회 추천권인데 추천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니고 국회 추천에 올라온 걸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임명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추천된 사람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 첫 번째. 그 점이 다른 점인데 그걸 못 가했고 두 번째. 본인이 그 당시에는 네.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당시에 아니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박제돼 있다고요 영상에. 2017년 2월 달. 네. 세 번째 그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뭐가 또 문제인 줄 아세요? 민주당이 그러다가 네. 나중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하하. 아니 이런 거 다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나는 권성동 그러네요. 그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한 말이 있다고요.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이 했던 말부터 돌아보세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헌법,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의 꼼수잖아. 결국은 헌법재판관들 빨리 임명 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까 대체? 6명 중에 한 명만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네, 깨끗해도 그냥.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이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국가는 망가지고 국제 신인도는 떨어지고 네. 경제는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 역할 아니에요? 그것도 지가 여당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여당이 원내대표라면 그런 행동을 해.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표이기도 하죠. 국민부터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안하고 또 이제 해외에서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치 체계가 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 판단을 미루려는 아니면 헌재 판단으로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겁니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의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대행의 역할입니다. 권한대행. 그걸 안 하면 네. 권한 대행의 역할을 안 하는 거고요. 아까 헌법재판소 임명 원리는 우리 최재무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네. 333 원칙이라 그래서 상권 분립에 맞도록 임명하도록 이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추천한 인물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행사하는 거지 지명권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네. 방통위원도 그때 최민희 위원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거부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무력화시켜가지고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마비가 됐잖아요. 네. 똑같이 권성동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서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하다가 판이 안 좋으니까 그냥 판 뒤집어 엎자. 이거에 지금 다름이 아닌 거고요. 고속지다가 그냥 입을 덮는 거죠. 판 깨자 이런 거고.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권성동이 개인의 말을
뒤바꾸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신뢰의 문제기도 하고 권성동이 게다가 법률가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저러니까 더 문제고요. 검사 출신. 심지어 2017년도 2월에 권성동이가 말을 바꿔가지고 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하. 그건 대법원장 지명인데도 임명하자 그랬거든요. 맞아요. 양승태. 근데 이번에 국회 추천인데 본인이 국회 구성원이면서 우리 국회 추천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권성동도 공교롭게 당대표가 사퇴를 해가지고 당대표 권한대행이에요. 아니 그 논리로 치면은 본인도 당대표 권한대행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지 마세요. 한덕수도 하지 말고 월급도 다 만나봐고 다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 한덕수도 집에 가고 권성동도 집에 가고. 같은 대행들끼리. 아니 대행끼리 자기는 대행 역할 지금 다 하고 다니고 국회의장 예방하고 탈 거 다 하면서 그거 왜 합니까 그거는? 오늘 이재명 권한 대표도 받기 일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렇네. 권성동 논리가 지금 설립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권성동 의원 예. 이자가 윤석열 취임할 때 체리 따봉 받은 그 원내대표 아닙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자기가 다시 또 와서 탄핵의 왔어요. 순장조가 됐어요. 예. 더 추해지지 맙시다. 아.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딱 그 말만 드리고 여기까지 싶네요. 해야 된다. 너무 추합니다. 네, 즉 네. 권성동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진짜 아니 이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본인도 대행이에요. 임명권 이제 못한다, 임명 못한다라고 그럼 자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지명하면 안 되죠. 자기도 뭐더러 합니까? 아니 그 대행인데 같은 대행끼리 한덕수 대행이 이 거부권 행사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다 안 되는 여당에서 거죠. 근데 그건 또 하잖아요. 그건 또 해. 유리하니까. 그것도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이자들의 맞아요. 이런 행태가 예? 최민희 의원 임명할 때 방해했던 거랑 똑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말다른 걸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예. 2년 전에 입장을 눈 하나 그렇네. 깜짝 안 하고 얼굴 하나 안 빨개지고 입장을 그렇네.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원칙한 정말 원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에만 매몰된 정치를 네.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일파들을 갖다가 이제는 수구퇴행, 내란 선동 세력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역할 이자들에게는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권성동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정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분위기가 뭐냐면 이 상임위에서도 이 내란 수계 이런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뭐 김석기 의원은 박대출 의원, 유상범 의원 막 내란 얘기 나오면은 부르르 떱니다. 왜 찔려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니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닙니까? 찔려서 약을 그러네. 드세요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십시오. 처방을 찔려서 그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란, 진짜 내란. 범죄자들은 범죄자야 그러면 화를 내잖아. 화내죠. 네. 근데 이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웃고 넘기죠. 어. 네, 웃고 근데 그 넘기죠. 화를 내는 건 뭐겠어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란에 그래요. 진짜 동조했나 보네요. 찔리면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동조했나. 그래서 이제 상임위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실드를 계속 치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군복 입고 군합발로 짓밟는 국회 짓밟는 영상을 다 봤는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역으로요. 예. 역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군을 풀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유리 깨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가만히 계실래요? 아니, 의원회관에 본인들 방에 예. 군 아니 한덕수 총리가 군 동원해서 저기 누구요? 박준태? 아까 박준태? 아까 어떤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예. 국민의힘 뭐 유상범, 국민의힘. 예, 뭐 아니 박대출 의원 의원, 박대출, 김석기 예, 의원, 김석기 예. 그분들 의원회관에 한덕수 총리가 군 풀어가지고 유리창 깨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707 707 부대 한번 풀어볼까요? HID 한번 풀어봐서 참수 작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도 내란 아니라고 할 겁니까? 아니 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국회가 유린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요 예. 거의 그 몬테소리 교육법이라고 거의 한 5세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유상범 의원 5세 기준입니다. 5세 기준. 좀 법률가답게 좀 해석을 좀 제대로 하세요.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는데 네. 왜 찔려가지고 발작 버튼이 왜 눌립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목도를 했습니다. 저 끼는 거 뭡니까? 저 누구예요? 저 더듬이 저거 끼고 온 사람.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 유리 깼잖아요.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 있고 네, 총 들고 특전사에서 있죠. 나와 있죠. 예, 저 뭡니까? 국회 아닙니까?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 어디 대표실 깨고 들어갑니까? 저 뭡니까? 저 야, 본청에 진짜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유산부 씨? 국헌 문란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계속 아. 똑똑히 목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 뭡니까?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말 같은 소리.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해도 안 오고 헌재에서 국회 의결서를 줘도 안 받고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재판 지연이에요. 재판 지연, 네, 지연이죠. 지연 작전이잖아. 지연 작전. 아니 이게 온 국민이 다 알아. 자기도 TV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 얼마나 관심 있게 보겠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걸 모른다고요? 일부러 안 받는 거지. 아니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송달하려고. 인편으로 가도 예. 안 받아. 편지 같은 걸로 보내도 안 받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 헌재 재판을 자꾸 늘려가지고 본인이 그냥 탄핵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결의안 소추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계속 가겠다는 거야. 질질 끌면서 준비하고 네. 그럼 대통령 개우는 다 받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고. 본인이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하면 윤석열 씨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본인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군합발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짓밟고 네. 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아픔과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네. 반성은커녕 뭐 자기가 나와서 뭐 당당하게 하겠다는 끝까지 싸우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국민과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렇지, 국민과 싸우는 건지 뭐 누가 모습. 싸우는 거예요 네, 대체? 네. 아니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거지 대체. 네. 그러면서 헌재에서 재판하면서 어떻게 늘려가지고 본인 직책 계속하고 월급 계속 받고 이런 행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뜻한 관제에 앉아가지고 지금 반성은커녕 그러니까요. 본인의 권리를 찾고 있고 이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네.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것도 진심이 아니야. 아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헌재에서 전달하는 송달도 안 받고 안 있고 받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소환도 이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하고 있냐 빨리 긴급 체포해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이 국민과 예.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심각한 건 본인과 싸우고 있죠. 윤석열이. 왜냐? 본인이 검찰로 공무원으로 30년 봉직해 오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네. 수많은 소환장과 수많은 아. 체포영장을 날렸던 사람이거든요. 그치. 근데 왜 지금 왜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왜 본인이 다 이걸 마비시킵니까? 아니 윤석열이 과거 윤석열 검사랑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아분열이에요? 약 먹으세요 그러면.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게 윤석열의 이거 제 3차 내란 아닙니까? 1차 내란이 12월 3일 12.3 계엄이고 네. 2차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이 권력을 탈취하는 아. 내란이고 3차 내란이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불응하는 아. 3차 내란이라고 전 규정합니다. 3차 내란이 내란. 또 지속될라 그래요. 하하. 저는 탄핵을 정지시켜가지고 권한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내란이 잠시 종결되고 정지됐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내란을 획책하는 거 아닙니까? 저 경찰 특공대 뭐 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경찰 특공대가 우리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무장된 경찰인데 네네. 지금쯤이면 경찰 특공대 헬기 띄우고 장갑차 보내가지고 무장된 그 대테러 진압 부대가 예. 경찰에서 운영하는 네네. 경찰 특공대를 앞세워가지고 법원에 체포영장 받아서 가면 아하. 경호처가 뭐라고 저항합니까? 윤석열 끌고 나와야지. 그렇겠네요. 아니 전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 3차 내란을 왜 네. 놔둡니까? 경찰에서? 아니 수사권 있다고 맨날 우기기만 할 거예요? 경찰도? 그러니까요. 있으면 행동을 하셔야죠. 아니 저는 경찰이 경찰청장들까지 체포했길래 네. 야 그래도 자기들 기관의 수장까지 체포하고 하니까 참 잘했다. 진짜 박치고 그랬는데 네. 아 이제는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국민들 복창 터집니다 정말. 참 이게 빨리 언제까지 권한을 행사하세요. 권한 행사해라. 아니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예. 매일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우리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네.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저는 응원봉이 저희 있는데. 응원봉도 있고 최진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봉도 있습니다. 국회. 의사봉도 우원식 있고. 의장님 의사봉을 두드렸단 네. 말이에요. 우리는 봉을 무서워해야지. 오마이 팀엔 최진봉이 있기 때문에 봉라인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봉라인을 봉라인. 무서워해야 되는데. 응원봉, 최진봉, 의사봉. 제가 움직이면 끝장납니다. 끝납니다. 교수님 움직여 100만이 움직여요 지금. 다시 만난 세계 또 한 번 부를까요? 다만세. 다만세로 다만세. 다만세 민중가요 민중가요가 아닙니까? 돼버렸어요. 아니 저는 네. 경찰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뭘 더 수령 거부하면서 완전히 이건 불량한 죄인인데 불량한 죄수인데 뭘 더 배려를 해줍니까? 빨리 경찰 특공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지시해서 빨리 하세요 지금. 특공대 둘이 아니, 그러니까 뭘 아마 머뭇거리는 이제 거예요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게 무슨 충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경호처의 소리야, 충돌. 그러니까 저는 네.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미 발송했잖아요.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저강하면 그건 법률 위반이다.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현행범이다.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하고 예. 경찰들 같이 출동해서 예. 만약에 방해를 하면
그 뭐 체포하는 과정에 방해가 일어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돼요. 바로 체포입니다. 그냥 체포하면 바로. 되지 그냥. 예. 뭐 경호처 직원들은 민간인이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체포해서 그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체포해서 법적 처벌 받게 그리고 만들면 내란의 동조도 될 수 있습니다. 내란 그러니까 동조.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경호처 돼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 체포하면 되니까. 지금 그렇네요. 당장 해야 되고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얘기하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러시면 안 되고 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를 풀으라고. 지금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다 와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경호 풀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전 권한대행에게 네. 좀 민주당이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네. 경호를 풀어라. 전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이 가서 긴급 체포든 체포영장을 받아서 오든 바로 오늘 빨리 인신을 구속해야 될 필요가 너무 큰 겁니다. 증거인멸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증거인멸 지금 이 시간에도 되고 있을 이루어지고 있지. 것이다라고 네. 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네. 들어가게 됐네요. 어제 박지원 야당 의원님께서 단독 의견.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 될 거라고 하시던데 본인을 얘기하신 거. 야, 뭐 이제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박지원 잘하시겠죠. 의원이 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아, 그래요. 아, 참 이 권성동의 꼼수도 더 이상 안 통한다. 안 통해요. 예. 아니 그거는- 어제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지만 네. 헌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네.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임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생각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무리 우긴다 한들 본인들의 어떤 당리 당략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까지 이 혼란이 되냐고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 환율,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네. 아니 정말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자기들 세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저 사람들은 대체 우리나라 국민 맞아?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윤석열 체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수사의 측면에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권도 없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앞서가고 있잖아요. 검찰이 거기에 제동을 걸려면 경찰이 빨리 가서 오늘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 와야 당장 오늘이라도 예, 수사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고 윤석열이 체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예요. 그러면 인신구속을 하면요, 이게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정형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 되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저렇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을 체포를 해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법원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고요.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법원에서 평가를 아니, 그러면 써서- 권성동도 조용히 좀 입을 닫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유산범도 그렇고. 자꾸 저렇게 거부하잖아요. 네.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 사전 구속영장. 그렇지, 체포영장. 그게 체포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치면 치면 바로 나오는 거지. 영장실질심사 지금 다 포기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군인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아니 윤석열이 수개인데 밑에 별 4개, 박한수 별 3개, 뭐 방첩사, 특전사 다 구속됐어요. 근데 왜 수개만 놔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수개 이해가 대우. 안 되는 거. 이거는 경찰 수사 이렇게 진짜 할 겁니까? 수개부터 잡아 넣어야지. 수개부터. 이거 정말 저 그렇네요. 경찰 이렇게 하면 안 그렇네요. 됩니다. 이런 빨리 수사는 해야 말이 헌재 안 돼요. 심판에도 영향 미칩니다. 빨리 체포하세요. 빨리. 빨리 체포하라. 지금 당장 체포하라. 며칠이 지났습니까? 탄핵이 된 지 지금 이제 군인들은 다 이제 구속이 되고 있고 올 구속에 올. 구속. 아니 구속 안 된 자가 없습니다. 그 올 구속. 문상호인가 그 사람 빼고는 지금 다 됐거든요. 다 구속이에요. 그것도 검찰이 웃기지 않아요? 문상호만 제일 긴급 체포 나쁜 못하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예. 아, 나 진짜 그러니까 검찰은 국민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지금 하는 행동은요. 네. 이거는 진짜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그러니까요. 인신 구속은 그쪽이 다 해놓고 지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면서 문상호는 못 받겠어. 구속이 안 돼. 지금 군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다 혹시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범하고. 한번 예를 검찰과. 들면 뭐 검찰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목으로 뽑아드릴게요. 뭔 소리예요 지금? 신봉, 윤석열 의심이라고 했지. 검찰관. 의심. 단독으로. 의혹이라고 내가 몇 번에 그때 의혹. 이제 의혹 내 잡고. 생각. 알겠습니다. 나의 생각.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기동답 받으신 거 아니고? 아니 교수님 아직 못 말씀도 받았어요. 맞는 게 예, 예. 이미
내란 이후에 안가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맞아.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만났잖아요. 안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과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폰도 다 바꿨답니다. 일시에.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일시에 어떻게 4명이 밥 먹고 야 우리 폰 바꾸자 해서 폰을 바꿔요? 아니 박광규가 아니죠. 저 좀 이완규. 박완 천년의 사랑. 죄송합니다. 그 계엄사령관은 박한수죠. 예.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박완규 씨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니 노래 제목을 가지고 예. 장어의 꿈이라고 제가 그러더니 요즘에 하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와서 폰 바꿨다고 얘기했단 바꿨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 졸이시겠어요. 빨리 윤석열 체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열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체포하고 구속해서 수사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향우님께서 양심의 소리 박종호 기자님, 최준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아유, 또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우님 슈퍼챗의 감사합니다. 종말을 막아주셨습니다. 더 막아주십시오. 네. 더 막아주십시오. 그 사이에 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네, 교수님 아유, 빨리 진짜. 슈퍼챗의 그 우리 힘을 복라인들 다 복라인. 한번. 네, 소집. 네, 복라인들. 슈퍼챗 소집. 응원봉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다 아. 슈퍼챗을 쏴주시면 야, 이제부터가 이거 옵니다 이제. 안 쏠 수가 없죠. 야, 노영이 할때 릴레이가 한번 시작됩니다 나왔죠, 이제. 노영이 맞습니다. 왔어요? 하나 하나? 교수님. 예. 하나 왔죠? 하나. 예, 노영희 변호사 하나 아유, 왔었는데. 진짜. 봐 응원봉. 응원봉. 제가 저기 역시. 응원봉 연대 대표입니다. 살아있는 응원봉. 최진봉. 최진봉. 살아 숨쉬고 있는. 국회에는 의사봉. 응원봉 연대. 응원봉.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아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 오마이 뉴스 10만인 클럽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비 지원, 그러니까 월 시청료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010-3270-3828 전화 주시고 전화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만 또 뭐 보내주시면 문자 어려우면 되겠습니다. 점이라고 찍으셔도 돼요. 그렇죠. 뭐든지 점이라고 그냥 아니 뭐든지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저는요 연락 지금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 좋아요. 오마이 TV 많이 퍼지니까 그러니까요. 좋아요랑 구독을 꼭 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네. 꼭 해주시면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어제 그리고 네. 이제 유튜브가 주최하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네네. 오마이 TV에 방 기자가 출석을 했죠. 오.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출석. 상을 받았다고. 와 맞아요. 무슨 예. 상이죠? 상을 무슨 상? 무슨 너무 무슨 상이죠? 축하드리네요 진짜. 상이 뭐예요? 뭐예요? 상 이름이? 상 같은 거 여기 뭐예요? 놓고 여기다 놓고 해야지 상을. 네. 그럼 상이 자랑해야죠. 어디 있어? 저기 있네. 또. 이런 거 아이고. 자랑을 해야지 자랑을. 어. 자 여기 이렇게 무슨 상 뭐라고 돼 뉴스 있습니까? 시빅 썸밋이라는 거예요. 다음 먹거리 어디상? 먹거리는 와. 어디상? 오. 다음 먹거리는 어디상? 오마이 TV가 야. 유튜브로부터 상을 우리 받아왔습니다. 오마이 TV 네. 대단합니다. 뉴스 플러스 시빅스 썸밋이라고 하는 회의였네요. 네, 아, 세호도 가까이 이렇게 네. 야 받았습니다. 상. 상도.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오마이 TV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인정받는 거죠. 다음 거죠. 먹거리도 다음 먹거리예요. 다음 네, 먹거리. 잘 찾아가고 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까지 줬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슈퍼챗 릴레이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역시 락. 최진봉 교수님의 네. 최진봉 한마디로 교수님의 한마디로 읽어주세요. 역시 힘이 권위가 실립니다. 랑님이 교수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캐리 정고님 우리 교수님 또 기살려 드려야지. 가히 감사합니다. 화면까지 쭉 갑시다. 우리 야. 응원봉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말씀을 네.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페어니스님도 주셨네. 페어니스. 페어니스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아유,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진짜.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이 슈퍼챗만 들어오고 신인규는 없네. 신인규 우리 듀라인이 어떻게 된 없네요. 거야? 보수의 종말도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정말. 자, 보수의 종말을 원하시면 슈퍼챗 저 좀 이렇게 쪽팔리지 않게 한번 좀 힘 좀. 네, 저희 다 계시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좀 계시죠? 오늘 안 오셨어요. TV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안 오셨나 봐요. 많이 안 왔나 다들 봐. 주무시고 계시죠. 신인이 뭐예요? 왜 잠을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시죠? 저희 팬분들은 애껴 밤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밤에 활동하시-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서 활동을 좀 하려고 잠시 애껴. 조명심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시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많이 좀 공격하는 개혁신당의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고 네. 있는데 그 옛날 습관 또 도진 거 아닙니까? 습성이 또 도진 것 같은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됐다. 네. 보수 네. 개혁신당이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대선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도 만 40세가 되면 출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일단 양심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공격과 악마와의 앞장서서 선봉대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2년 전에 본 거 아닙니까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던 본인의 양두구육의 실책을 본인이 그렇네요. 자백을 해놓고 반성과 성찰이 1도 없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딱 되자마자 첫 일성이 꼴 좋답니다. 꼴 좋다. 아니 누가 꼴 좋습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에 대한 조롱과 비하로 들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꼴 좋다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이 꼴을 누가 당했냐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서 제가 늘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네. 앞으로도 더 파면 때까지 힘을 모으려는 생각뿐인데 본인은 첫 일성이 꼴 좋다예요. 윤석열한테 꼴 좋은 게 뭡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 꼴 당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파탄나고 그렇죠. 이 지경 됐습니까? 꼴 좋- 아니 게다가 계엄 네. 해제할 때도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다 국회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담을 다 넘어가셨어요. 네. 담을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네. 계엄군과 맞서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일을 다 했는데 그렇죠. 혼자서 바깥에서 그 시끄러 임마 하면서 욕이나 했었고 경찰들 실무 경찰들한테 계속 그거 언쟁이나 벌이고 그러면서 카메라 찍혀가지고 조회수 100만 찍으니까 좋습니까? 아니 그거를 언론사에서 그렇네요. 찍어서 네. 올리니까 100만 팔려가지고 본인은 좋겠지만 그 안에서 고생한 의원들한테 좀 그러니까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배지의 신성함과 예. 배지의 무게감을 그렇죠.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동네 이장도 못하지. 이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동네 이장도 못해요. 근데 무슨 대통령을 뭐 한다고 뭐 나가는 거야. 뭐 허경영도 나오니까 자유지만은 저는 좀 이준석 의원이 철이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저렇게 반성과 성찰 없이 네. 저렇게 정치를 가볍게 하는 것은 전 국민들한테 또 다른 상처에 그 소금 뿌리는 격이 된다. 아. 자중하기 바랍니다. 자중해라. 본인을 돌아보십시오. 네, 본인을. 자중해라. 네. 자,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의원, 또 그거는- 천하람 의원의 이런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준석 그만해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만봉.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봉. 아니 그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날 그 뭐야 계엄 선포된 날 문 예. 앞에서 막 소리 질렀잖아.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 임마. 그리고 담 넘으라니까 시끄러 막 그러고 임마라는 그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 되신 분 의원들 또 국회의장까지 담 넘어서 넘어가셨어요. 네. 담 넘을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본인을 돌아봐야 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봐야 되고요. 먼저 문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을 당선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세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이준석도 함께 책임이 있는 그 거야. 세대 포이론이 있는 겁니다. 세대 그러니까 포이론이 책임이 있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윤석열이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한 네.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어요? 사과한 적 없잖아요. 자기 이제 그러네요. 팽 당하니까 한 번 운 적은 있습니다. 어. 눈물은 흘렸어요. 한번 쫓겨날 때 마스크로 눈물을 닦은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과는 안 했습니다. 쫓겨날 때 그랬잖아. 눈물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과한 적 질질 있었냐고요. 짰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서 사과부터 하고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야. 그리고 천하람도 그래. 아니 이재명 대표 공격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집중하세요. 지금 네. 탄핵에 집중하고 벌써부터 대선 노림에 아니 탄핵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잖아. 네. 아니 그 자꾸 지금 집중해서 탄핵을 완성시키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니 무슨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재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인데 이건 못하게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선 되면 그때 가서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얘기지만 당장 진짜 뭐 이 대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이 상황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들이 근데 이거 이거 보시면 지켜보겠습니까? 어떨까요? 예. 이준석과 천하람으로 상징되는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정치를 바꾸겠다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걸 맞아요. 국민들이 예. 다 기억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손잡은 사람이 이낙연 대표입니다. 맞아. 그렇지. 이낙연 대표랑 처음에. 손잡고 아. 열흘 만에 깨고 맞아요. 그 선거 난리가 지원금 났었죠. 6억 6천만 그랬었지. 받고 끝났어요. 그때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줬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준석이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낙연하고 이제 결별하고 나서는 독자 노선 가다가 이제 당세가 기우니까 이제는 한동훈하고도 손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한테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네.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자는 권력만 얻겠다고 하면은 윤석열하고도 손잡고 이낙연하고도 손잡고 예. 한동훈하고도 손잡고 이건 무슨 세계관이냐는 거예요. 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천하람과 이준석의 그 비겁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네. 표가 필요할 때는 야당인 척을 해요. 그 총선 때도 윤석열 막 씹어냅니다. 그래서 야당 표를 끌어모아 그 세석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의원 활동할 때는 또 민주당 때리고 네. 또 김건희 옹호하고 뭐 예를 들어 명품백은 특검 수사할 사안도 아니다. 뭐 공천 개입은 선의의 조언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막 김건희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또 탄핵 국면으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또 그때는 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또 막 올려요. 그럼 또 야당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윤석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또 이재명 악마와의 또 선봉에서요. 그러면서 과거의 세대포 이론을 또 한 번 헤쳐먹으려는 또. 저런 야욕을 보이는 게 또 그 수법. 그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인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통할 수가 없다. 제가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과거에 신인규가 없을 때는 이게 통하죠.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야 그치. 세대포 이론 장난 또 그치. 치지 마라. 오늘도 경고합니다. 네. 당신들은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럼 돌아가세요 떳떳하게. 그냥 지역구 의원이니까 예. 탈당을 해서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하세요. 그럼 한동훈하고 손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요. 한동훈한테 우리가 언젠가는 언제 정치를 한다면 만날 날이 있겠죠? 뭐 커피 마셔요? 뭐 하는 거예요? 뭐 동창회 합니까? 어디서 만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예. 없는 거야. 이낙연과 윤석열과 한동훈의 손을 다 잡는 세계관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당당하게 하세요. 이상한 것만 배운 거예요.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김종인한테 이상하게 배웠어 제가.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 뭐 신의도 의리도 없어. 그냥 그래요. 아무하고 권력만 손잡고 탐하는 거야, 그런 권력만. 거지. 탐하고 그런 있다. 거지. 뭡니까? 나라 이지경 만들고 좀 미안하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나라 이지경 만들고 아니 본인 책임 없습니까? 이준석이 지선 때 떠든 거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만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래요. 아 그 국격 어디 갔냐고 지금. 아니 본인이 그 뒤에 축출돼가지고 그 성상납 사건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받아서 쫓겨난 건 그 다음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정합니다. 그 문제에 한해서 마치 지금 한동훈이 쫓겨날 때 국민들이 요 국면에 대해서는 약간 동정을 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렇다고 한동훈이 소통력 역할한 게 없어집니까? 이조 심판론이 없어집니까? 이준석도 똑같은 거예요. 세대포 이론이 사라져요? 국격에 올라간다는 그 발언이 없어집니까?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잖아요. 그 저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 있습니까? 그럼 최소한 양머리 걸어놓고는 팔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냥 개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십시오. 왜 그렇게 양머리를 걸어놓고 또 개고기를 팝니까? 아하. 국민들 속게. 양두구.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도 정신 좀 차리시고 정신 그래요. 좀 차리세요 정말. 예. 아, 신인규 변호사님 이제 정말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보수의 또 문제 얘기 때문에 꼴조타 발언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요. 그 네. 화를 또 선 넘는 내셨는데 발언이죠. 고길동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전투력 최강 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아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철님 민주진영의 새로운 피 신인규 변호사 화이팅. 다음에는 아유, 국회에서 감사합니다. 뵐게요. 가로치고 민주당에서 라는 게 있을 법하다. 제가 아직 여기 있진 않는데 제 느낌에 약간 제가 그 짤쇼에 나가가지고 예, 예. 파란 점퍼, 그 한양대 아. 점퍼를 제가 입기까지는 했었는데 아직은 제가 네, 이도경님도 무소속입니다. 신인규님 화이팅입니다. 늘 박봉규 응원합니다. 또 슈퍼챗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님도 슈퍼챗.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거의 이제 비슷하네. 이 신인규 그다음에 이 최진봉이 슈퍼챗 대결은 아, 막상 횟수가 막하입니다, 좀 비슷한가요? 막상 막하. 조금 더 경쟁을 해서 경쟁 한번 더 해보도록 온라인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더. 공라인 화이팅. 누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이냐. 저희 그 보수의 종말 라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수의 종말입니다. 보수의 종말 팀과 이제 응원봉 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이거 오마이 TV만 좋은 거 아, 아니에요? 저는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저는 웃고 있어요. 제주는 고미 부리고 지금 누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네. 아니, 저는 오마이 TV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근데 지금 명태균 황금폰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말 보수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명태균 거는 인제 시작이고 아. 어제 박주민 의원 이제 창원까지 가서 네. 명태균하고 이제 그 접견을 하고 오셨는데 전 이제 이 명태균의 입에 저는 상당히 많은 진실이 이제 달려 있고 네. 지금도 뭐 오세훈 시장, 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 네. 뭐 정진석 다 홍준표. 걸려요. 홍준표까지. 홍준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수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 아니냐. 전 명태균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래요. 황금폰 음. 이게 뭐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면 보수 대선 주자들 지금 다 떨고 다 있는 거 나가리 아닙니까? 날라가죠. 예? 날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화재 전환하려고. 아니 그러기도 네, 하고 맞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국민이 사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없다. 같아. 근데 네. 본인도 사실은 연관이 돼 자기가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데. 자기가 자기가 위험한데 당대표인데. 자기 거는 안 나오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머리 못 그러다 깎는 보니까 거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오라면 갈 거야. 덜썩 물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누구야 그 변호인이 쭉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나왔던 사람들이 홍준표, 오세훈 네. 이런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 명태균 변호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뭐 오세훈이 2번밖에 안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도 그 변호인 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홍준표가 복당할 때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잖아요. 2021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변호인 말이에요. 그때 명태균에게 복당 과정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의 대표가 이준석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이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네.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복당 과정에 이준석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이준석이나 누구하고 연관을 했을 거 뭐 그 변호인 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 명이 연관이 됐을 가능성. 김종인하고 이준석도 친하잖아. 근데 김종희가 홍준표는 앙숙인데 그러니까. 이준석으로는 중간에서. 다 그러니까. 다 가깝죠. 거기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준석이 네. 뭔가 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실제 이런 복당이 의식. 됐어요 그때. 네, 복당이 그러니까요. 다 그런 됐어요. 의혹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음. 대선 주자라고 지금 많이 나오는 사람들 소위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다. 네. 명태균 아니 뿐이고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 명태균의 위치에 버금가는 제2의 명태균 김한정 씨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오세훈 시장과 뭐 맞아, 공생학교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팬. 원래 비상계엄만 없었으면요 명태균으로 그냥 보수에 그렇지. 정말 아, 가는 그렇지. 거였는데 음. 비상계엄으로 일단 종말이 먼저 왔고 이제 사후 정리 아니 그러니까 잔재 처리 결과적으로는 철물점. 아니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게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만약에 예. 경험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까지 어려울 수 좀 있어요. 어려웠을 그 수도 밑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 보면 이제 뭐 하나님의 뜻으로 잘 된 거지 결국은. 섭리, 물러나게 섭리, 하죠. 진짜. 섭리죠. 예. 2차 그 투표할 때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했죠. 어쩐지 기도 안 해서 1차 때는 안 됐더라고요. 아, 안 하셨어요? 투표 그때 안 하셨다. 아니 너무 이제 나는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첫 번에 그냥 바로 기도를 많이 아, 하셨어요. 역시 회개하고 가슴에 깊이 또 회개하고 깊이 회개로. 기도했죠. 무당 정권을 아멘.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건진이 잡혔잖아 어제.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가기 전에도 사실 뉴스타파에서 매우 중요한 보도를 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윤석열 경선, 그러니까 2021년도 대통령 경선 당시에 네. 어떻게 명태균이 장난질을 했느냐 그게 나왔습니다. 그때 책임 당원들 성향 분석하고 어떻게 명태균이 조작하는지까지 다 나왔는데 네. 갑자기 비상계엄 터지면서 그 조작과 명태균과 김한정 이게 다 묻혔거든요. 그렇지. 이젠 이거 다시 소환해가지고 다시 보수 그렇지. 처리해야죠. 그래요. 그 범죄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또 이제 명태균 황금폰의 시간이 왔다. 그럼요. 명태균 시간이 왔다는 거고 또 지금 법사폰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진 법사의 법사폰 뭐 2개 이상이 있다. 최소 2개다. 이런 얘기가. 근데 지금 제일 보도가 핵심은 되고 있던데. 건의폰일 것 같은데. 건의폰. 건의폰만 압수하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들어 있어. 그 압수가 안 되는데. 아, 압수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참. 탄핵을 시켜야 돼. 방법은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응, 응. 체포하세요. 네. 건의폰도 체포하고 빨리 탄핵시켜서. 압수하게. 황금폰, 법사폰 모든 어떤 폰이 있더라도 여사폰도. 그 중에 법사 제일은 여사폰. 여사폰이다. 네. 여사폰도 해야 돼. 무슨 여사폰. 성경을 인용합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박봉규 할 때는 성경 얘기가 그 이렇게 문구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게 막 그 문장 배치가 막 저절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 위에 여사, 네. 여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명박사 아닙니까? 아, 법사 위에 박사예요, 명박사. 아니 근데 명태균이 예. 건진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건진 만들려고 한다고 맞아 맞아. 김영선이 김영선이 화를 냈잖아요. 건진이 해줬다고 자기가 해준 거를 야, 덮개서 건진이 해줬다고 얘기했다. 이- 거기까지 그러면 안 나와.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진실이 네. 다 밝혀져야 됩니다. 명태균 그럼요. 관련 진실, 김한정 네. 진실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 이제 얼마 안 시작이다.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얼마 그 안 이슈에 매우 집중할 생각입니다. 전 아, 앞으로. 그래요? 아 왜냐면 더 보수 종말 가야 되니까요. 집중해야 이제 됩니다. 시작이다. 음.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대선 출마가 네. 이쪽으로 가는 흐름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아. 좀 미끼 던지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어그로를 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이 몸값도 이제 올리면서 여러 내가 포석이 있다, 있는 거죠. 내가 있다
얘기하면서 국민의 러브콜 보내는 근데 느낌도 들고. 아니 김소연 네. 씨는 왜 그거 공개 안 하지? 누가 뭐 나와서 뭐 인터뷰 이번 주 안에 한다고 그래. 이번 주 한다고 안에 하던데. 한다고 그랬어요. 네, 뭐 이 녹취가 그것도 있다고 빨리 하는데, 나와야죠. 네. 그것도 한번 이제 봐야 될 거, 언제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속보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네.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자, 계엄 성지 별명 붙은 롯데리아. 본사에서는 정치와 역격 곤혹이다.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롯데리아가 롯데리아가 입장을 냈나요? 입장을 내가지고 뭔 입장을 내? 계엄버거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개연버거. 아이고 또 옛날에 그 군대 버거는 좀 했었는데 롯데리아에서 군대리아. 군대리아. 차라리 롯데리아가 군대에서 있죠. 제가 그냥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이럴 때는 개연버거를 내는 게 나아. 아, 훨씬 거기가 다 먹을 거야. 아. 개연버거. 근데 그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조금은 근데 이거는 뭐 개인 들어갑니까? 안에 뭐 개인적인 들어갑니까? 생각이에요. 개연버거예요? 계엄버거 좀 계란버거, 매운맛으로 계란말이 매운맛. 계란말이 김치 같은 거 집어넣고. 김치 생각하면 볶음 김치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예, 좀 자극적인 맛으로 아유, 해주시면 진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엄버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 네. 혹자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롯데리아가 여러 논란 중에 롯데가 이제 일본과 연관성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건 이제 좀 그냥 네. 좀 너무 지난 얘기지, 그러니까 좀 나간 얘기일 얘기지만.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롯데리아가 잘못은 없지 근데 사실. 그 네 명이 그냥 그렇죠. 거기서 그 그렇지. 관련자들이 밥 모인 먹은 거예요. 거예요. 예, 롯데리아는 햄버거 아무 먹은 잘못이 건데. 없어요. 잘못은 없는 예,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손님 있겠어. 가려받을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하필이면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운보당 제 이석기 씨가 네. 롯데리아에서 내란 보이려 왜 자꾸 롯데리아가 롯데리아야? 맛은 있어요 또. 맛있어서 그런 왜 거야. 자꾸 롯데리아냐고. 네, 하필 참. 그때도 내란 음모 사건. 차라리 이거를 내란버거도 있나요? 내란버거?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는 거야 그냥. 내란버거 이렇게 하고. 내란버거는 크게 그렇지. 크게 만들고 계엄버거는 좀 자극적으로 세트로 한 4명 세트로? 같이 와서 먹는 아, 걸로. 사인이 먹게끔. 사인이 먹길래. 아, 계엄버거. 거기다가 별 모양하고 이렇게. 아 그러면은 뭐 종말버거도 하나 만드세요. 종말버거. 종말버거. 보수 종말버거. 보수 종말버거.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롯데리아는 전혀 관계가 그럼요. 없다. 예, 이건 예, 전혀 예. 관계가 없다는 롯데리아의 말씀드립니다. 곤혹스럽죠 사실. 아,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절대 어쨌든 네. 국민들이 이 사안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내란 모의를 맞아요. 그 전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하고 그 계시는 얘기를 거죠. 하는 예. 거지. 뭐 이게 롯데리아와 직접 연관은 전혀 그렇죠. 그건 없다는 아닙니다. 말씀 예, 반드시 그건 드립니다. 아니에요. 예. 네. 자, 아 이제 군대리아 생각도 나고. 군대리아. 군대에서는 수요일, 일요일 아침에 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버거가 맛있습니다. 먹- 군대에서 군대 먹는 버거? 거. 어. 네. 군대 군대 버거 버거 먹거든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아 그래 그래요? 잼 발라서 이렇게 먹는 군대 버거. 잼 바르고 이게 원래 계란 후라이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이 그래서 그냥 삶은 계란을 하나씩 주고 아니 근데 거기다 집어넣어요? 저도 예, 치즈랑 그 예. 패티 주고 이렇게 아니 저도 자기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군을 짧게 갔다 와서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네. 저도 훈련 받고 나와서 음. 그 훈련소에서 닭튀김을 주는데 제가 아. 껍데기만 먹었어요. 남들이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롯데리아입니다. 아, 가서 롯데리아? 롯데리아 닭다리를 아. 제가 뜯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치킨도 팔거든요. 아 네. 롯데에서 또 치킨을 그런 그 뜯었던 인연이 좀 기억. 살짝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 군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교수님이 또 오래 다녀오셨어요. 교수님은 그렇죠. 이제 장교, 7년, 7년. 그러니까. 7년. 저는 오래 안 있어가지고 네. 네, 좀 네, 민간 7년 봉사를 동안이나 7년을 했다고 군대 생활을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뭔 내란이야 이씨. 그러니까요. 교수님 진짜 앞에서 어처구니가 군대 얘기하면 안 없어가지고.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자 지금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접수 이후 내일 첫 재판관 평의를 한다. 이제 쟁점 검토를 한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내는 거예요. 헌재는 그렇죠. 계속, 네. 계속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데 음. 그걸 막아보겠다고 안 어제 돼요. 석동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란죄냐? 대통령 이렇게 내란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예, 없어. 헌재가 예. 빠르게 진행을 예. 해야 되고 이게 내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빨리 그 답변서 수령해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석동현 대통령. 얘기하라니까 왜 딴 얘기하는 아니, 아니라 거야? 지금 너무 웃고 있어요. 예정된 시간이 뭐 아, 이제 예정된 시간이 또 다 됐어요. 또 됐어? 가셔야 된다고. 어딜 자꾸 너무- 가는데? 제가 눈빛으로 몇 아니 번 왜 보냈는데 그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보고 식으로 있어요. 다음 할까요? 일정이 지금 예. 뭐 뭐 거의 날아가야 됩니다. 뭘 지금. 날라가? 가셔야 됩니까? 아니, 원래 9시면은 제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10시로 옮기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네요. 뒤에 일정이 딱 붙어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너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일정에 같이 쏘면 안 돼요. 이게 방송 저희가 제가 눈빛으로 지금 몇 번을 쐈는데 우리 박정환 아, 저 몰라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제 몰랐어요. 눈을 안 쳐다보고 왜 저를 보고 웃고 있나? 제가 이렇게 좋은가? 난 또- 더 평론을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석동현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갑자기. 석동현 비판합니다. 네. 하고 아주 가시죠. 매섭게 하고 비판합니다. 떠나시죠. 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한테 다 혼날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응원봉을 높이 드실 겁니다. 네. 예. 혼납니다 그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신인 교사님 떠나고 우리
교수님, 왜요? 자, 석동현 변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어제? 뭘 어떻게 들어요? 그 변호사 자격 있어 그 사람? 아니 나 이해를 진짜 못하겠네. 아니 내란이 아니라뇨. 내란의 명확한 근거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헌법기관에 권능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럼 내란이에요. 아니 그 무슨 아니 그게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절대로 권능에 방해를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 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헌 문란. 아, 그야말로. 국헌 문란이지. 예. 근데 그게 왜 내란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무슨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화가 나고 사실은 이 정부가 얘기했던 게 법치 얘기, 뭐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있는 이 계엄, 대란 사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란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유행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말이 다 안 유행어.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면 다 유행. 일반 사람 다 쓰는 건데. 유행어예요? 왜 이러세요? 최진봉 유행어야. 노열티 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한다고 국민들이 더 화만 돋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아 내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헌재 그 사무총장인가 사무처장 나와서 내란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내란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고요. 법률 위반이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아니 헌재 가서 그럼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변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오든 말든 뭔 변론을 하는데 심판장이 나와가지고. 심판장에 나오라 그래서 그 얼굴 좀 보게. 나 진짜 이씨. 또 아니 생중계가 안 된대요. 이건 생중계 안 한대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사실 박근혜 때도 생중계를 안 하고 녹화해서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예. 생중계 하든 안 하든 결론은 뻔한 거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전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네.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들 뭐 임명 안 한다거나 자꾸 미룬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주장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윤석열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무슨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폭동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 네. 뭐가 달라?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지만 많은 뭐 대부분의 언론 뭐 헌법학자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란이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무슨 그걸 가지고 우길 걸 우겨야지. 우기면 돼 이게 뭐?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간명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들이 보고 이대로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오늘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계속 버티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당연히 체포해야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강제 체포 네. 바로 이제 끌어내야 왜냐하면 된다. 아까도 우리가 예.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헌재 절차에 지금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못하게 막아야죠. 법적인 절차를 방해해서 본인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 이거는 네. 국민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당연히 긴급 체포하든 아니면 사전구속은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체포해 오고요. 만약에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면 돼요. 저는 뭐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체포영장 갖고 와서 체포하면 다 들어가는 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체증해서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윤석열이 저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국가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을 화병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어허. 법대로 하는 거. 자기가 법치 얘기하면서 법대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면 본인이 법치를 안 지키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윤석열이라고 해서 현행범인데 네. 윤석열이라고 해서 그걸 왜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한테 동일하게 법은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은 무슨 예외 사항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 게 예. 창원지검에서 어제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 부위원장이었죠. 공천관리위원회에 한기호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자, 이제 또 명태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맞어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부부의 또 그동안의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하나하나 알아갈 터이니 여기에 대한
뭐 판단, 그냥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바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한교 조사받은 것도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이러는 이유가 어찌 보면요,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 같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면 검찰을 틀어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나 뭐나 이것도 다 틀어막고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명태균이 왜 이 시점에서 전화기 세대 다 버렸다고 했던 전화기를 왜 검찰에 갖다 줬겠냐고요. 탄핵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통과가 되니까 네. 이제 윤석열은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못해요. 틀어막고 있잖아. 지가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본인으로 하는데 이런 치부들이 드러날까 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그렇게- 탄핵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거의 뭐 충분히.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나의 치부, 나의 약점도 다 드러날 다 수가 드러나니까 있으니까. 그 윤석열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놔야만 본인들이 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들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지금 뭐 수사하는 행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 뭐 그냥 아이, 믿어보자 이런 얘기 하고 절대 있는데 믿으면 안 돼요. 검찰은 절대 믿을 수 믿으면 안 없어요. 된다.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아직도 검찰의 수뇌부는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네. 뭐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통화는 안 하고 뭐 연락은 안 했지 뭐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의심은 들어요. 저는 의심이 충분히 들고요. 어찌 보면 검찰이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의 논리대로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이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공조본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검찰한테 자료 달라니까 안 넘겨주잖아요. 인신 구속을 왜 이렇게 검찰이 다 하는 거야? 경찰에서 예를 들면 국수본에서인가요? 거기서 뭔가 영장 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미리 쳐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네. 체포하려고 그러고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그리고 김명은은 왜 제발로 검찰로 걸어 들어갔겠어요?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이 이 소환 조사를 윤석열 소환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 예. 만약 혹시라도 거기서 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친정에 이제 그러니까 고향에 윤석열이 가 있는 당연하죠.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느낌이기도 되는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대통령의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눈치를 안 보겠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의 지금 수뇌부들이 누구냐고요 대체.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탄핵이 완성이 되면 돌아서겠지 그때는. 바로 누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 빨리 가져와야 돼요. 모든 거를. 왜냐하면 상설 특검으로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할 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상설 특검에서 일단 모든 수사 기록 다 받아와야 돼. 검찰의 수사 기록도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일반 특검이 통과되면 네. 통과돼서 그 임명이 되면 그리고 나면 일반 특검에서 조사를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네. 검찰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아니 그래서 당장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서로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 이러면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빨리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다. 국민들 애가 타고 있다. 그리고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봉규 역시 끝내요? 우리 최주봉 교수님 끝내. 나 혼자 11시까지 했네.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든든한 응원봉 최진봉. 살아있는 응원봉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